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복음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제가 쓴 책인데, 키에크가르드가 한강 소년이 온다를 읽어주다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중 언어로 썼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읽었던 한강시 책을 철학자 소렌 키어크가르드 읽게 하면서 간증처럼 낸 책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정말 노벨상을 받은 한강 씨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이 책은 아주 의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4년 10월에 한국에 있었습니다. 7월부터 4개월을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이창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쿠팡이라는 데서 뒤에 보이는 열쇠관 뒤에 있는 책이 이게 다 한강 씨 책입니다. 그 물론 라디오에서는 못 보이겠지만 이건 제 유튜브 사람들만 보겠습니다. 음, 그 GBS 청취자 여러분도 저 유튜브에 닥터 바보 TV DRBOBOH TV에 오시면 제가 뭐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한강 씨가 13권의 책을 썼는데 제가 다 샀습니다. 다 사서 지금 거의 한 10권 읽었나? 네, 거의 다 읽었습니다. 더욱이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은 게 7가지 책인데요. 7가지 책 중에 음, 다 읽고 지금 한 권씩 한 권씩 키어카드가 키어카드의 철학과 한강 씨의 소설 이것을 같이 엮어서 제가 신앙인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한강 씨, 뭐 예를 들어 뭐 소년이 온다는 뭐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음, 식물인가, vegetarian, 그죠? vegetarian이 한국말로 뭐죠? 어, vegetarian이 한국말로 vegetarian인데, 내가 지금 저쪽에서 갖다 읽고 있죠. 어, 근데 거기 나오는 거를 보고 뭐 야하다, 너무 성적이다. 그래서 내가 그거 뭐 당연히 세상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러니까 마치고는 세상 사람이 제 설교를 읽으면서 좀 세상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좀 어, 속된 말도 좀 넣고 써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강 씨 같은 시의 그 분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거를 신앙인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강 씨그 7권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먹었, 그리고 제일 먼저 읽었던 게 이 소년이 온다였습니다. 와, 음, 글쎄, 내가 문학 학도가 아니고 내가 뭐 1년에 책을 5권 정도 안 읽어도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한 권 정도는 읽어준 게 그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권 정도. 그 에티켓이죠, 에티켓. 그렇죠? 근데 만약 7권 중에 뭐를 읽으라 그러면 사실 흰이라는 책이 좋아요. 굉장히 그리고 그러나 정말 충격을 받고 싶어요. 이게 한강을 어떻게 한강되게 했는가라고 한다면 소년이 온다를 먼저 읽으세요. 그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1980년도에 그 광주에 있었던 그 어피보. 와, 저는 이 광주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하던 성경 공부에서 광주 그 5.18 사건 때 우리가 버클리라는 대학에서 데모도 하고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 외치고 그랬습니다. 어,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 야, 우리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 같이 미국에 살던 친구들도 아유 나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좀 잘 먹고 잘 살래. 내가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충격 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애들은 진짜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예, 변호사도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근데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건이 터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광주 사건 그때 데모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광주를 다시 갑니다. 그때 막 눈이 엄청나게 오던데 광주 가서 다시 한번 호텔에 있으면서 며칠 동안 광주에 있었던 그 메모리얼도 가고 그 무덤도 찾아가 보고 쭉 시간을 보내면서 45년이 지났지만 묵상을 하는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이 책은 서론이 길어지네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강 작가님의 목소리가 대립과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벨 문학상이 발표되던 날 서울 거리에서 전 세계가 숨을 멈추고 그녀의 7권의 작품, 특히 소년이 온다의 힘을 기념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문학이 우리에게 트라우마 기억을 재해석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본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저 역시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키에르케고르에게 배운 한 사람으로서 이 두 거인을 대화의 장에 불러오고 싶었습니다. 제 키에르케고르 연구 저작들과 한강 작가님의 소설을 결합하여 천리가 부르는 챗GPT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검색 강화 생성 방송을 적용하므로 두 목소리를 더 빛나고 희망적인 새로운 텍스트로 증폭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엄밀함과 깊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소년이 온다의 날것 그대로의 애도를 해석하며 가장 깊은 절망조차 부활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길 바랐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세종시에 있는 소련 키르크가르 리서치 센터 소장으로서 그동안에 연구했던 키르크가르의 모든 연구 자료와 어, 우리 소년이 온다의 그 책의 모든 내가 중요한 노트를 컴퓨터에 넣어서 이게 RAG이라고 그래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한국말로 하면 검색 강화 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폭시켜라, amplify 해라. 그러면 이 컴퓨터가 알아서 쫙 정리해 줍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뭐 키역학에 대한 책 여러 권 썼지만 그 쓴 거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베껴서 다시 그 연구해서 이걸 문자화 한다 그러면 이거 아마 한 6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순식간에 하죠.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한 10나라 정도, 더기 이제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카메룬 아직도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데서 온 신학생들에게 음, 미국의 신학, 잘 먹고 잘 살고 번영 신학 이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신학화해야 되는가, 소화시켜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강 씨는 이제 그 니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실존 철학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이 책을 그냥 읽으면서 아우 너무 절망적으로 썼어라고 얘기하는 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주 사건이 일어난 지 45년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썼어요. 그러나 정말로 많은 사람이 읽혀지도록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광주 같은 사건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네? 이, 너무나 재미난 것듯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냐면 한강 씨가 노벨상 받으러
저기 스위tzer랜드인가요? 스위스인가 가 있는데 12월 3일 날 예, 그윤 정말 정신없는 친구가 뭐야 계엄령을 하죠. 광주를 또 하겠다는 거야, 광주를. 광주를 또 하겠다고 45년도에 그러고 있을 때 한강씨는 가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광주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거 계속 하자고. 아, 그게 뭘 잘못한 거냐고. 대통령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사를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책을 펼치실 때 키에크고르의 기쁨의 확신이 한강 작가님의 흔들림 없는 증언을 어떻게 밝히는지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두 목소리의 대화가 여러분을 무관심의 침묵에서 부르고 슬픔과 정직에서 씨름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도 희망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도록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귀 기울여 주셔짐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석환 드림. 여러분, 이걸 좀 풀어주자면 무관심의 침묵에서 광주에 대해서 아세요? 아이고, 그건 뭐 옛날에 그 빨갱이들이 한 아니 광주 사람들이 빨갱이입니까? 아이 그놈들 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무식함. 그리고 무식함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가슴 아프죠. 어,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도 희망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신학생들도 가르치겠지만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책으로 써서 노벨상도 받았다. 너희들은 어떠냐? 이게 크리스찬 입장에서 해서 노벨상을 받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와, 하나님이 저에게 좀 은사를 안 주셔가지고 광주에 대한 걸 좀 내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글을 써서 노벨상을 받아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인트로덕션 소개가 들어갑니다. 한강 소년이 온다가 처음 한국 서점가를 강타했을 때 독자들은 1980년 광주 학살을 꺼리낌 없이 묘사한 그 강렬함에 크게 놀랐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투명한 문체로 한강은 살아있는 이미 사라진 그리고 애도하는 이 여섯 화자를 모아 최루탄 가스를 마시는 듯한 생생한 기억의 합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절반쯤에서 제 귀에 속삭이는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절망을 자기 앞에서의 병이라 진단했으나 결코 치료를 남겨둔 덴마크 사상가 스웨덴 키에케르였습니다. 이 책은 이 두 거장을 한자리에 불러온 대화입니다. 한쪽에서는 트라우마가 세대의 골수 속까지 방사성 먼지처럼 스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용히 떠도는 헬리콥터 소리, 이름 없이 누워있는 시신들, 갓 내린 눈처럼 내려앉은 말없는 슬픔, 다른 쪽에서 깨어진 기억과 사적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절망과 맞서는 그 순간이 부활의 첫 걸음을 상기시키십니다. 키어케거르는 기쁨의 확신이라는 믿음으로 신적 의사의 음성이 들려오면 어떤 무덤도 단단히 닫힐 수 없다고 감히 선언합니다. 이 책은 강의가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검색 강화 생성 방식을 통해 장마다 한강의 날 것 같은 증언과 키에크거의 실존적 진단을 역사 문서, 생존자 증언, 성경 말씀과 교차 배치했습니다. 단지 광주에 대한 하나님의 편결을 내리시는 대신 한강의 도덕적 힘을 깎아내리시듯 니체가 선언한 신념을 무시하지도 않는 제2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애도와 소망을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니 여러분은 미얀마, 부차, 가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곳곳 도시에서 여전히 물결치는 현대의 광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가 조금 너무 힘들게 썼네요. 이게 영어를 쓴 거를 한국말로 그냥 번역했더니 이건 조금 더 길게 썼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직도 지금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평민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있죠. 미얀마 마찬가지죠. 부차 우리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막 러시안들이 들어가서 평민들을 막 짓밟고 죽여버렸죠. 그 짓을 한 거예요. 광주에서 45년 전에 전두환이 군인을 보내서 광주 시민을 그냥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랬을 리라고. 이건 제가 그 죽이다가 정신병 돼가지고 한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이분이 누구냐였냐면 80년도 중반에 이게 지금 이게 놀랍죠. 1980년도 그랬는데
제가 84년도에 85년도인가요? 처음으로 한국에 선교를 갑니다. 한국 연세대 서울대 그리고 일본 요코하마 85년도인가 봅니다. 그래서 두레마을이라는 데를 갑니다. 그, 우리 누구죠? 김진홍 목사님 계신 두레마을에 가서 하는데 그때 당시 두레마을의 비서실장이 누구였냐면 광주시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다가 시민을 죽이다가 완전히 정신병을 앓고 그냥 혼자 한국을 걸어서 헤매다가 두레마을로 뛰어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뭐 워낙 똑똑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군대 갔는데 어느 날 툭툭 치더니 나와 그러더니 헬리콥터 태워가지고 광주에 떨어뜨리더래요. 그 광주에서 사람 죽이라고 총을 갖다 대는데 음, 그래서 그 미쳤다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죽였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광주에 빨갱이를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책 몇 권 좀 읽으세요. 그죠? 자, 읽는 동안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초대를 받게 됩니다. 외딴 체육관에 누워있는 시신들을 기억하며 편리한 망각을 거부할 것. 야곱이 그랬듯 하나님과 씨름하며 정직한 믿음의 절름거리에 여러분을 겸손하게 지켜주도록 할 것. 무의심장한 신념으로 뜻있지 말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품으로 도약할 것. 역사는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언약입니다. 그들 곁에 여러분 이름을 소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복잡한 걸 싫어하고 어려운 걸 싫어하고 이런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자꾸 그냥 아유 그냥 덮자 생각하면 복잡해.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네, 생각하고 복잡해도 어렵고 힘들고 막 가슴이 진짜 이 제가 책을 보통 딱 한 권 들면은 3시간 안에 읽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이 책은 와 소년이 온다는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읽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예, 닫아놓고 또 울고 어, 또 통곡하고 하고 읽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보세요. 프롤로그 두 목소리 하나의 비극. 왜 19세기 덴마크 사상가가 21세기 한국 소설가의 어깨 너머로 들여보는가? 그리고 왜 다음 세대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젊은이들 위해 샀거든요. 솔직히 나이 들은 사람들이 아유 뭐 나는 뭐 아유 이제 뭐 그냥 뭐 평생 그냥 성경만 읽다 죽을래요. 예, 이런 사람들한테 뭐 그런 꼰대가 다 된 사람들한테 제가 책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세요. 근데 좀 젊은이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 북클럽 북톡이라는 걸 지금 해서 5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정말 덴마크 사상가 철학자가 왜 키어크가드가 한강 씨의 소설 들여다봐야 되는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 이렇게 낯익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겨울 공기 맑고 투명한 한강의 한국어 문장을 타고 들어가면 어느새 친구 동호를 만나 나선 그 절박함 속에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니체의 음성이 결코 멀지 않게 울려 퍼집니다. 한강의 화자들은 헛헛한 하늘을 응시하신 국가도 교회도 독자도 시신들이 부정하는 의미를 대신 부여해보라고 도전합니다. 그녀에게 트라우마는 방사선 먼지와 같아서 1980에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의 골수까지 스며들 변이를 일으킵니다. 거기에는 초월이 없습니다. 다만 기억하겠다는 완고한 용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존경할 만하고 필요하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강 씨가 왜 소년이 온다를 쓰게 했느냐? 제가 그 소년이 온다라는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 한강이 온다의 소년이 온다를 영어 책은 휴먼 엑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표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뼈다귀에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잔인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저는 거꾸로 썼습니다. 저는 제 책은 한강이 온다를 읽어주다는 그 소년을
귀신, 그죠? 죽어 있어. 떠도는 영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영어 번역, 뭐, 이거 제가 읽었지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나 많이 교정을 했어. 여기서 교정을 하면 안 될 거를 교정을 해가지고, 왜 교정을 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한강 씨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곱씹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읽어 나가야 돼요. 근데 이 한강이 온다의 소년이 온다의 책을 영어에서 번역은 잘했는데 너무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예술 작품인데 피카소 그림을 자기가 다시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코가 이렇게 삐뚤어졌어? 코를 이렇게 그려야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피카소에 그러면 코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피카소가 아닌데 그걸 자꾸 제대로 붙여 번역을 한 것 같은 모습이 돼버렸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어, 왜 키에크고르가 이 대화에 들어와야 되는가? 키에크고르는 1840년 코펜하겐에서도 국가와 한 몸이 된 교회의 위기를 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벨벳 쿠션처럼 안락했습니다. 그 배경 위에 절망에 빠진 사람, 공포와 전율, 사랑의 행위를 써서 절망을 진단하면서도 결코 치유자를 남겨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니체가 심연에 끝냈을 때 키에크고르는 기쁨의 확신을 곁들여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사랑받고 용서받아 세상을 향해 다시 사랑을 던질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한강과 키에크고르를 나란히 읽는 것은 두 개의 렌즈를 한 안경에 껴보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는 역사, 총탄, 곤봉, 부서진 시신, 잔혹한 실제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언약, 부활, 불신의 갈, 갈라리린 조각 사이를 홀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두 렌즈가 함께 초점을 맞추는 질문은 세대를 막론하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인간의 행동은 절망 이상이 무엇인가 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위한 글쓰기, 광주에 대한 제2의 의견. 광주 학살이 벌어진 지 45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소년이 온다를 펼치는 10대 중 다수는 그날 총성이 울렸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단일한 철학적 판결, 이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의대생이 두 번째 소견을 요청하듯 역사학도 역시 그래야 했습니다. 케고르는 한강의 도덕적 울림을 약화시키지도 않으면서 희망으로 더 깊어지게 하는 제2의 의견을 제공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누가 아팠어? 병원에 갔어. 이거 당신 암 사기네요. 그래요? 저 두 번째 다른 의사 소견도 좀 들어보고 올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어봐야 이게 진짜 맞는가? 그러기 때문에 한, 이, 하- 광주 사태 45년 전의 일을 한강씨만의 해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키어크가르드라는 사람의 해석도 같이 해서 한쪽은 그 현실을 그 악랄했던 그 정말 인간이 마귀 새끼 같은 일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라고 한 얘기와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을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철학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책을 쓰는 이유입니다. 한강의 애끓는 애도와 키커의 끈질긴 믿음이 한 비극 위에 나란히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얀마, 부차, 가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지어지지 않은 상태들 속에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얀마도 지금 종족을 죽이고 있죠. 가자는 뭐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안들이 학살했죠. 지금 가자는 어디에 가자? 이스라엘 백진 계속 비행기로 팔레스타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막 크리스찬들이 환영하고 아, 안타깝죠. 이 책은 이 검색 강화 생성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썼던 모든 기억할 책들과 제가 소설 읽고 썼던 모든 소감들을 이 책을 덮고도 소년이 온다의 방사성 같은 아픔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면 서둘러 침묵시켜 버리지 마십시오. 애도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제 언덕 위에서 키읔거리는 속삭입니다. 절망은 병이지 형벌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의 실존은 비극을 부정하지 않지만 비극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 감히 믿습니다. 그러니 두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잊기 편한 길을 거부하며
외딴 체육관의 시신들을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절름거리는 진실이 여러분을 지키게 하십시오. 무의미의 심연으로 뛰어들지 말고 여전히 상처를 지닌 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치유자의 품으로 도약하십시오. 역사는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언약입니다. 그들 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써 주시겠습니까? 소개와 그 프롤로그가 좀 오버랩되죠. 묵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불후의 소식을 마주할 때 여러분 안에서 더 크게 울리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니체의 침묵인가? 아니면 키에크거르의 희망인가?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의 도시에서 언약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트라우마를 기억하면서도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장에 증언인가 거래인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간증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을 남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을 자꾸 설명하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남겨야 이것이 다른 세대에 도움이 된다. 저는 사실 요 책에 대해서 더 제가 쓴 게 깊게 쓴 게 뭐냐면 그 BY랑 같이 자살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좀 그냥 소년이 온다가 책 한 권을 가지고 키어가드 입장을 보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트라우마는 우리 지금 소년이 온다에서 한강 씨가 이렇게 했어. 의역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한 게 아니라 패러프레이즈를 했는데 트라우마는 방사선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 머물며 접촉하는 모든 일을 변형시킨다. 그건 소년이 온다의 한강 씨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 스웨덴 키에크걸 책은 이렇습니다. 절망은 사막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병이다. 낙진처럼 퍼지는 트라우마. 한강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 트라우마를 어디서 털어낼 수 없는 반짝이처럼 보세요. 한강의 1980년 광주 항생서사는 총성이 멎은 뒤에도 고통의 작은 반짝이들이 사방에 떠다닌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현관 앞에 여전히 아들의 운동화를 가지런히 놓는 엄마가 있고 빗소리만 들려도 눈살이 찌푸려지며 체류가스를 떠오르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생일이나 결혼식, 심지어 선거일에도 슬쩍 끼어들어 학교 가방이나 후드티, 휴대전화 케이스 어디에든 달라붙습니다. 한강은 독자들에게 광주가 먼 교과서 속속의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피드를 도배하는 바이럴 필톡 영상과 같다고 일깨워줍니다. 틱톡 영상. 한 번 보면 잃을 수 없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강 씨의 읽으면서 끔찍한 거를 기억하게 하죠. 그러나 어, 키어크가드의 영적 엑스레이는 어떻게 그것을 절망을 진단하느냐. 키어크고르는 마음을 손으로 찍는 특별 엑스레이를 찍는 의사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동차 바퀴가 정렬되지 않아 중앙을 벗어나는 것 같은 삐뚤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대입하면 오늘날 현실에 대입하면 이거 지금 벌써 20분이 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책은 제가 저를 위해서 썼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7권의 어, 한강 씨의 책을 다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어, 실존주의자, 키어크가르 철학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아픈 역사를 어떻게 버텨내야 되는가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